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월요일 제19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재외국민 선거가 마감됐습니다. 재외국민들도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조기 대통령 실시에 대한 기대감과 재외국민 투표 참여 등의 방법이 확대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재외국민 선거가 마감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 치러진 이번 재외선거는 유권자 등록부터 그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는데요. 재외선거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어제 오후 5시에 투표를 종료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투표율은 75.3%, 재외 유권자 29만 4,633명 중 22만 1,981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보다 40.3% 늘어나는 것으로 전체 재외선거권자 추정치인 197만 명의 11.2%에 해당합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4만 8,4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만 5,352명, 일본이 2만 1,38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간별로는 상하이 총영사관 1,9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일본 대사관, 뉴욕 총영사관, LA 총영사관 순입니다. 뉴욕 지역은 등록 유권자 13,716명 중 9,690명이 투표에 참여해 70.6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18대 대선 투표율 68%를 넘어섰고 투표 참여 인원도 2,100여 명 늘어났습니다. 국외부재자가 8,375명, 재외국민은 1,315명이 투표했습니다. 투표소별로는 6일 동안 운영한 뉴욕 투표소가 5,0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저지 투표소가 3,836명, 필라델피아 투표소는 831명이 찾았습니다. 5월 9일 날 국내로 회송이 되면 각 등기도에서 각 구시군위원회로 이제 투표용지가 가가지고 그쪽 적재함에 이제 쌓이게 별도 보관을 하게 되고요. 5월 9일 국내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날 함께 국내 개표장에서 같이 개표가 이루어집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4일과 5일 사전 투표가 치러지며 본선거는 5월 9일에 실시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제35대 뉴욕 한인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전직 회장단 그리고 한인 단체장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축하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뉴욕 한인회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35대 뉴욕 한인회장 취임식. 김민선 회장은 역대 회장단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동포 여러분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일 제35대 뉴욕 한인회장 김민선. 취임식에는 김기한 뉴욕 총영사와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역대 한인회장단과 한인단체장 등 약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고 다시 출발하는 한인회를 축하했습니다. 34대에 이어 35대 한인회장에 오른 김민선 회장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인재들을 양성해 그들이 한인사회의 주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뉴욕 한인회가 한인들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이제 앞으로 한인사회가 실행해 나가야 할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동포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대내외적으로 한인사회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35대 한인회 이사장에 찰스 윤 이민사 박물관 추진위원장을, 수석 부회장에는 케빈 김 전 뉴욕주 주류국 커미셔너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9.11 추모공원. 운전하고 지나시다 우뚝 솟은 조형물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텐데요. 1492 그린클럽이 9.11 추모공원에 미스킴 라일락을 심고 새 단장을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를 관통하는 센트럴 블러바드와 버겐 블러바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9.11 추모공원. 9.11 테러로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구조물이 우뚝 솟아있는 이곳에 오늘 오전 타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타운 측은 환경운동가 1492 그린클럽의 백영현 회장과 추모 공연의 조경을 협의해 이곳에 미스김 라일락 12그루를 심기로 하고 오늘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시의원들이 함께 미스김 라일락을 심었습니다. Community spirit. I think this is great that the 1492 club comes in with Mr. Pack, who's done so much already for the town with the Comfort Women Monument. Now to come here and plant some trees for the 9/11 memorial. I think it's just a great thing. You know, Arbor Day. 추모공원에 라일락을 기증한 백 회장은 9.11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9년생 한 그루와 묘목 11그루 등 총 12그루를 심었다며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고 기리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9살 먹은 우리 미스킴 라일락을 심었고 그 다음에 11개를 1살 적게 먹은 거 그래서 9살 11나무 합해가지고 911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갈라서 심었어요. 저는 이제 백영현 회장은 9.11 추모공원 조경 사업이 첫 번째로 미스김 라일락을 심었다며 앞으로 야생 장미 등을 추가로 심어 추모공원을 단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현행 건강보험법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인 일명 트럼프 케어가 하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기존의 반대 입장이었던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미국 건강보험법을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됩니다. 지난 3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에 부딪혀 표결 직전 법안을 철회했지만 이후 수정한 트럼프 케어를 제시했고 프리덤 코커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몇 년간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케어가 보험 비가입자를 늘리고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국민의 비용과 적용 범위를 줄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통과된 오바마 케어 이후 미국의 건강보험 비가입자는 2013년 18%에서 올해 11.3%로 줄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보험을 제공하도록 한 오바마 케어의 의무 조항을 종결시키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기금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뉴욕을 방문해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지만 하원의 트럼프 케어 통과 소식을 듣고 회담을 연기했습니다. 그 대신 백악관 로즈 가든으로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초청해 승리를 자축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합의로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과 국방 예산 등이 대폭 증액됐지만 국경 장벽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하게 되는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이 오늘 상원에서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됐습니다. 마감일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예산안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침에 따라 연방정부는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산안은 지난달 30일 여야 지도부 합의로 마련됐으며 전날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에 넘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이 정부로 넘어오는 대로 곧바로 서명하게 됩니다. 예산안에는 방위비와 국경 안보 항목이 증액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경 장벽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반대하는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미국 언론은 의회의 이번 예산안 처리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주요 의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도 무차별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체포된 범법 이민자의 25%가 교통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이민세관 단속국은 전역에서 오퍼레이션 크로스체크 단속 작전을 진행한 결과 675명의 범법 이민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이일 워싱턴 포스트는 IC가 체포된 이들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25%에 해당하는 163명이 교통 위반이었으며 이 중 90%는 음주운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외 2명의 살인 전과자가 있었고 폭행 혐의 전과자가 80명, 57명은 마약 거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었습니다. 66명은 이민과 교통 위반 등의 혐의가 계류 중이었지만 전과가 전혀 없는 177명도 체포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실시한 같은 작전을 통해서도 21,362명을 체포했지만 범법 이민자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행정부의 현 단속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집중 추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주장하듯이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도 무차별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도 단순 불법 체류자 추방이 있었지만 임기 말에는 중범죄 불법 체류자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체포된 이민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32%나 급증한 것입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기다리다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 지원자들의 신원 조회 기간이 크게 지연되면서 합법 체류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육군에서만 4,300여 명의 지원자가 신원 조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원 조회를 기다리다 합법 체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군 지원자들의 신원 조회는 지난해 오바마 전 행정부 때 크게 강화하면서 평소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신원 조회를 마치기 전까지 기초 군사 훈련이나 해외 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군에 입대할 때까지만 해도 합법적 체류 신분이었지만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기다리다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돼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크 미니트레즈 육군 대변인은 1,500여 명이 신원 조회 지연으로 그 신분을 상실했다고 전했습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대상자나 비자 소지자에게 입대를 통해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여 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인을 포함한 7명의 매분이 프로그램 지원자가 신원 조회 지연을 이유로 국방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무부가 테러 가능성 우려로 유럽 여행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유럽 거주 자국민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는 미국인들에게 테러를 경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IS와 알카에다 그들의 연계 단체들이 유럽에서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며 유럽으로의 새로운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테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특히 이번 여름 유럽 거주 자국민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중요 행사를 겨냥한 잠재적인 테러를 경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에도 국무부는 유럽에서 테러리스트 공격을 감행할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며 유럽 테러 주의보를 발령했고 올해 2월 20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다시 새로운 여행주의보를 내린 것입니다. 이번 여행주의보는 올해 9월 1일 해제됩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말 독일 베를린의 관광지에서는 대형 트럭이 크리스마스 쇼핑객을 덮쳐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는 테러 공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가 올여름 폭염을 대비해 환자를 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에어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환자가 있는 가정은 이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지역사회 보장국 사무실에 8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